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지금 이 시각 어떤 모멘텀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시각 증시 키워드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AI 버블론이 다시 부각되면서 미증시에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튀어오르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 짙은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확인해 보시면 3%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는 재개발 수혜주들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의 재개발 소식 속에 재개발 수혜주들 동양고속이라든지 천일고속이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고 그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한일령 수혜주들 선방하고 있습니다. 한일령이 내년 춘절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서 화장품 테마줄, 특히 삐아가 13%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과 코스맥스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백화점 테마주, 여행 테마주들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상화폐 섹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터치했고 86,0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가상화폐 테마주들 안에서 하락세가 짙은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중 두 가지 토픽 더 자세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올 들어서 줄곧 상승세를 타던 우리 증시는 AI 버블 우려 속에서 하락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증시의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등에 업고 상승 출발하다가 현지 시간 오전 11시 반쯤을 넘어서면서 시장 전반에 하락불이 들어왔고요. 국내 증시에도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극명히 엇갈린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서는 AI는 분명히 혁신적이지만 투자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회의론, 그리고 닷컴 버블과 다르게 지금은 수익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JP모간과 마이클 버리는 AI 가치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경고했고,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PER과 ROIC 등을 보면 아직 버블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의 전망도 세 갈래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확인해 보시죠. 조정은 있지만 결국은 다시 오른다는 랠리 지속 시나리오입니다. 핵심은 이익인데요. 코스피의 순이익이 2026년 내년에는 289조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확실해지면서 반도체 투톱의 실적 개선이 지수를 다시 끌어올릴 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은 강세장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어서는 박스피 재진입을 예상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즉 4천선 위로는 추가 확장이 쉽지 않다는 건데, 반도체는 급등했지만 코스피 종목들의 상승률이 지수를 웃도는 종목은 100여 개 남짓한 상황이죠. 즉 대부분의 종목이 여전히 부진해서 극단적인 쏠림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풀이가 나왔고요. 여기에 AI 투자 부담 증가, 일부 업종의 실적 피크아웃 우려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외에 후속 주자가 없다면 지수는 횡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가 정점일 수 있다는 보수적 시각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오르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공매도 순보유 잔액도 한 달 새 5%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 등 외부 변수까지 남아있어서 AI 모멘텀이나 정책 기대감이 흔들리면 조정폭이 더 커질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AI 거품론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각종 지표와 정책 변수들 잘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시장의 반응을 잘 쫓아가 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던 우리 시장,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주고 있는데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아 봐야 할지 전문가 진단으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이어서 한일령 수혜주도 확인해 볼까요? 중일 갈등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중국의 한일령이 내년 춘절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 방문 자체가 공식적으로 조치가 이어지고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까지 격소되면서 이렇게 취소가 되면서 중국의 관광객의 방향이 명확하게 한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DS투자증권은 이런 흐름 속에서 롯데 관광개발과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인바운드 관련 종목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면 특히나 중국의 관광 필수 쇼핑 코스가 낸 올리브영을 보유한 CJ를 포함해서 글로벌 텍스프리, 현대백화점, GSPNL, LG 생활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안엔 없지만 CJ는 3분기에도 외국인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도 실적이 크게 뛰었죠. 4분기에는 여기에 한일령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매출이 더 레벨업 될 거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일본산 화장품의 수입 제한을 현실화할 경우에 화장품 업종의 반사 수혜도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현지의 생산 기지를 보유한 ODM사들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의 수혜를 기대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코스맥스는 업계에서 중국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데다가 최근 실적이 주춤했기 때문에 단숨에 대량 오더가 들어오면 외형과 이익률이 동시에 반등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 제기됐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최근 몇 년간 비용 구조를 효율화해둔 상태라서 이 중국의 매출이 소폭의 개선이 일어날 경우에 이익 레버리지가 빠르게 나타날 거라는 흐름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길어질수록 주목받는 국내 반사 이익 수혜주들, 관광부터 면세, 쇼핑은 물론이고 이렇게 화장품 쪽으로도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의 수혜주 토픽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해당 이슈들에 대한 이 시각 관전 포인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AI 버블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악재지만 워낙 반복적으로 이 악재들이 노출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이 커졌다고 분석했고요. 하지만 탄탄한 AI 산업의 수요 지속 전망,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면 이 AI 버블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한일령 수혜주 그중에서 화장품주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일본산 화장품이 중국 수입 2위, 한국 수입이 3위로 일본의 공백이 발생하면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짚어냈고요. 특히 일본 브랜드는 럭셔리부터 대중까지 포지션이 넓어서 대체 수요가 크고 ODM사들의 수혜가 가장 클 거라고 예상한다고 전망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이렇게 이 시각 증시 키워드 살펴봤습니다.